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인철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많이 요즘에 많이 힘드시죠? 저도 이제 주말에 오랜만에 부산에 갔다 왔거든요. 부산에 이제 잠깐 출장 겸 바람도 쐴 겸 해서 갔다 왔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굉장히 좀 서울하고 좀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활발하고, 심지어 또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는 사람들은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코로나가 완전히 극복된 건가? 식당이나 이런 데 사람도 굉장히 많고. 부산에 뭐 해운대 갔다 오셨나요? 해운대 쪽에도 갔다 오고 굉장히 사람도 많고, 코로나가 이제 극복된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항상 위드 코로나, 제가 이제 위드 코로나 항상 주장했거든요. 언제까지나 이렇게 뭐 식당이라든지 영업을 못하게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냥 반농담조로 이러다 코로나로 죽는 것보다 굶어 죽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아요. 코로나 때문에 정말로 자영업자들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위드 코로나, 제가 이제 뉴스파이터 그 방송에서 옛날부터 주장했거든요. 이제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된다. 언제까지나 이렇게 막 자가격리도 뭐 하고 뭐 영업도 못하게 하고 그럴 수는 없다. 뭐 마스크라든지 손수도, 그 다음에 이제 예방접종 다 마치고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결국 코로나가 같이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가 완전히 그냥 박멸될 것 같지는 않아요. 홍 이사님 생각 어때요? 코로나 바이러스 완전히 없어질까요? 계속 변종 바이러스가 있을 네, 거고요. 네. 아마 위드 코로나 상태로 네. 상당히 오래 갈 겁니다. 거의 갈 것 같아. 제 생각에는 독감같이 그냥 계속 인류와 같이 갈 것 같아요. 코로나 근데 바이러스가 이 코로나는 게 결국 독감 같은 거 아닌가요? 약간 다르긴 하죠. 이제 바이러스 종류도 다르고, 독감은 인플루엔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고로 감기와 독감은 완전 달라요. 뭐 독감이 독한 감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감기는 그야말로 바이러스에 없는 거고, 독감은 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는 약간 다르고, 어쨌든 다 힘들죠. 또 감기나 독감이나. 그리고 코로나는 이제 바이러스인데, 코로나는 이제 굉장히 변이도 쉽고 전파력이 쉽다는 게 큰 문제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 예방접종 저도 다 맞았어요. 아스트라와 파이저로 초반에 맞아가지고 교차접종이 제일 좋다고 합니다. 하여튼 예방접종 다 잘 맞으시고, 방역 철저히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생활 또 열심히 하셔가지고 경제도 살리고 여러분 건강도 모두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방송 시작 전에 여러분 꼭 하셔야 될 게 있죠. 뭐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덧붙여서 댓글까지.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댓글 이제 올려주시는데 많은 분들이 정말로 많이 올려주신 분들이 올려주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이름이 기억날 정도로 정말로 고마우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좋은 댓글을 올려주셔가지고 제가 정말 댓글 보는 재미로 살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이 힘들고 스트레스 받다가도 여러분들이 응원하는 댓글 올려주시면 제가 큰 힘을 받으니까 응원 댓글도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예전에 진행한 사건 중에서 성공적으로 잘 끝난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철 변호사의 성공 사건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어떤 사건인가요? 네, 오늘의 사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수원 사건이고요. 네. 저희 사무실 찾아오신 분은 아내분이십니다. 아내분. 예. 소송을 먼저 제기하셨으니까 원고분이시겠죠. 네. 원고분과 상대방 피고는 나이가 많은 부부셨고요. 네. 상대방은 피고의 부정행위가 있었습니다. 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원고 측에서 네. 뭐 이의를 제기하고 막 그런 과정 속에서 당연히 항의했겠죠. 폭언도 있었고 또 그렇지. 심한 폭행도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에 뭐 어쩔 수 없이 원고는 별거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네. 별거 생활을 하시면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셨고 네. 상대방의 책임이 잘 밝혀져서 위자료도 잘 받은 그런 사건입니다. 네, 이것도 실제 사건입니다. 이제 수원 가정법원 사건. 원고가 저희 의뢰인이셨죠? 소송대행 법무리 이제 최주희 변호사님이 담당한 그런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나왔느냐?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천만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이제 나온 사건입니다. 원고에게 굉장히 잘 나온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 사건은 이제 뭐 일반적인 사건인 것 같아요. 외도도 있고 폭행도 있고 폭언도 있고, 이걸 저희가 이제 약간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다 있는 거를 종합 세트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혼 사유가 다 있다. 종합적으로 뭐 외도도 있고 폭행도 있고 폭언도 있고 인격 모욕도 있고, 그다음에 별거도 하고 집을 나갔어요. 또 피고가 별거도 하고 있고, 이게 그냥 이혼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피고는 뭐라고 주장했느냐? 나는 이게 바람 피는 게 아니다. 왜냐? 아니, 당신이 다른 여자랑 뭐 성관계하는 거 봤어?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성관계가 없다. 단순히 만나서 그냥 잠깐 그냥 밥이나 먹고 차나 마시고 뭐 그런 거다. 이게 무슨 간통이냐? 그렇기 때문에 애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어떨까요, 홍 이사님? 그런데 부부 사이에 정주의 의무가 있는데 다른 여성을 만나는 거는 당연히 부정행위나 불륜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간통은 아니죠, 간통. 간통의 증거가 없을 뿐이지 여러분,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는지는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네, 옛날에 간통죄라고 있었죠. 간통죄. 지금 없어졌는데, 간통죄라는 건 그야말로 이제 성관계를 하는 경우가 간통죄가 되는 거예요. 성관계 안 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성관계 안 했다고 이제 막 우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내가 이제 그 남편이 이제 다른 여자랑 이제 호텔에 가가지고 호텔이나 모텔에 가면 현장을 잡아요. 그래서 그때는 112 불러가지고 경찰하고 같이 갔어요. 참 경찰도 처음에 몇 번이야 그냥 가겠지만 그냥 수시로 우리 남편이 바람핍니다. 출동해주세요. 얼마나 그 짜증나겠어요. 피곤하겠습니까? 이거 경찰력 낭비예요. 간통죄는 없어지기 잘한 거예요, 여러분. 행정력 낭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경찰이라는 건 뭐 강도 뭐 이런 거 흉악범을 잡아야 되는데 경찰서인데 맨날 경찰서에 전화 오는 게 우리 남편이 바람 폈어요. 아내가 바람 폈으니까 출동해주세요. 경찰이 출동한다고 생각해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출동하면은 그 과정도 참 아름답지가 못해. 이제 가가지고 보통 어떻게 하느냐. 저희가 옛날에 이제 간통죄도 많이 이제 고소도 하고 했잖아요. 이 호텔 주인한테 이제 경찰이 가서 그 키를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호텔 주인이 안 주는 경우도 경찰이 없기 때문에 주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럼 경찰이 가서 그 아내랑 같이 가가지고 그 모텔 주인한테 키를 받아요. 키를 받아서 이제 그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두드리면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몰래 이제 그 열쇠를 따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둘이 이제 관계를 하고 있다가 경찰관이 출동을 하니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래서 뭐 그거를 이제 막 영상 찍고 사진 찍어 오거든요. 가간도 안 해요. 막 그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얼굴로 가리고 뭐 남편은 이제 막 팬티 막 허겁지겁 입고 막 경찰한테 항의하고 그런 걸 다 찍어 와요. 그러면 이제 아내가 또 어떻게 해요? 그 여자가 상간녀라고 하잖아요. 상간녀가 막 머리 가리면 아내가 또 어떻게 해요? 때리겠죠. 폭행하고. 이 XX 같은 여자 쌍판대기지 말 막 이제 또 얼굴을 막 이렇게 드린단 말이에요. 왜냐면 사진 찍어야 되니까. 그럼 여자가 막 이러고 있으면 또 막 머리 잡고 또 얼굴 들어서 사진 찍고 막 그 광경이 너무 이게 아름답지가 못한 광경이에요. 아무리 간통죄가 나쁜 범죄라 하더라도 그렇게 뭐 이건 완전 사생활이 완전히 그냥 침해되는 거 아닙니까? 그 광경 본 아내도 어떻게 했어요? 괴롭죠. 그게 트라우마 남는 거니까. 그래서 아내도 괴롭고 남편도 물론 뭐 괴롭고 그 여자도 진짜 막 수치스럽고 또 경찰은 또 막 그거 출동해가지고 또 뭐 행정력 낭비고 이게 이제 국가 낭비거든. 인력 낭비라. 그래서 이제 간통죄가 없어진 거 하나예요. 그리고 간통죄는 뭐냐? 고소를 해야 돼. 고소하려면 또 이혼이 돼야 돼. 그러니까 가정을 지키려고 어떻게 보면 간통죄가 있는 게 아니라 가정을 깨려고 또 있는 거예요. 왜냐? 이혼을 해야만 또 간통죄가 고소가 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게 좀 이상한 범죄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선진국에는 없고 뭐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다고 하는데 그건 뭐 거창한 얘기고 또 여러 가지로 이상하고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간통죄가 없어졌는데 자 그러면 이제 간통죄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대방과 상간녀를 형사처벌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어떻게 할 수는 있어요? 위자료 소송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위자료 소송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경찰서에 전화하면 이제 경찰이 받아줘야 안 받아요. 경찰서에 전화해가지고 우리 남편이 바람피 아내가 바람피 출동해서 그럼 지금 어떻게 돼요? 두 분이 알아서 해결하십시오. 이렇게. 그렇죠. 전화 끊어요. 아 이제 간통죄 없어졌습니다. 이제 그건 경찰서가 아니라 변호사 찾아가세요. 그래서 경찰서 전화 끊어요. 변호사 사무실 와가지고 민사 소송을 해야 돼요. 위자료 소송을 해서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그다음에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증거 수집이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모텔이나 호텔 가도 호텔 주인이나 모텔 주인이 열쇠 줘요? 안 주죠 당연히. 개인 사생활이니까. 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나오는 걸 사진 찍을 수밖에 없어요. 같이 나오는 걸. 같이 들어가고. 근데 또 고단수는 어떻게 들어가고 나온 줄 아세요? 따로따로 들어가요. 뭐 남편이 먼저 들어가고 여자가 나중에 들어가고 그러면은 의심된다 하더라도 따로따로 들어갔기 때문에 둘이 바람 폈다는 게 입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증거 수집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 아내분이 남편이 바람 피는 거를 이제 의심을 해서 증거를 잡긴 잡았는데 뭐 둘이 이제 성관계하는 걸 잡을 수는 없고 이제 둘이 뭐 식사하고 뭐 데이트하고 요 정도만 이제 증거를 잡은 거예요. 근데도 어떻게 되느냐? 법원에서는 여기 딱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정행위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음에 충실하지 않는 일처의 부정행하는 행위가 여기에 포함된다. 그래서 뭐 둘이 예를 들어서 뭐 키스를 한다든지 포옹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카톡으로 애정 표현을 한다든지 그런 증거만 있어도 우리 법원에서는 부정행위의 증거로 인정이 돼서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할 수 있고 또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할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인철 변호사의 성공적으로 잘 끝난 사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